네, 안녕하세요. 몰타 알려준 남자 몰타스토리 제임스입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눠볼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몰타 연수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그거에 대한 답변과 어학원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기준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수를 준비하실 때 가장 고려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몰타 어학연수 6개월 기준으로 수업 그리고 기숙사 포함한 이런 패키지 금액을 말씀드리면은 가장 저렴한 곳은 600만원 중반에서 6개월에 가장 높은 곳은 1200만원 정도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가격 책정에 있어서는 각 어학원별로 그 나름의 저는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은 예로 정말 대형 규모고 누가 이름만 말해도 아는 그런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직원들도 많고 관리할 시설도 많기 때문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외에도 안에 부가적인 이런 서비스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조금 작은 어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관리할 건물도 크지 않고 그리고 학생 수도 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직원들도 조금 적고 이러면은 충분히 그런 가격 안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책정이 낮게 됐을 수도 있고요. 이런 가격 책정에 있어서는 각 학원마다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저렴한 학원이 나쁜가요? 그리고 가격이 높은 학원이 무조건 좋은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지만 그거는 절대 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학원의 기준이에요. 그 학원이 이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들만의 기준으로 책정을 한 거지 저의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즉 쉽게 말해서 나는 작고 한국인 비율만 본다 이렇게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 6년 전에 처음 몰타에 갔을 때 첫 번째가 비용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냥 중심부에 있는 학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갔고 저렴하게 갔고 중심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만족했어요. 생각보다 지내는 곳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터넷에 나오는 홍보성 글이라든지 아니면 몇 가지 후기 정도로만 어학원 선택을 하시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것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몇 개 정도의 후기고, 예를 들어서 후기가 너무 좋아요 이 학원이. 하지만 반대로 안 좋은 후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내가 본 학원이, 가려고 했던 학원이 안 좋은 후기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좋은 후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 선생님들, 그때 생기는 해프닝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좋은 학원이 누구에게는 안 좋은 학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시고 그 전에 내 기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은 내가 처음에 정해놓고 그리고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따라서 학원을 한 곳이 아니라 한 두세 곳 정도 충분히 여기는 이런 점이 장점이고 이런 점이 단점이구나, B라는 학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800만원 정도 하는 학원이 한 곳뿐인 게 아니에요. 4곳이 될 수도 있고 6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안에서 내 기준에 맞는 학원을 그나마 가깝게 찾아가는 거고, 후기라든지 비용적으로만 너무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650만원 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한두 곳에 맞춰서 가야겠죠. 이런 것처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가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 연수 비용은 600만원 중반에서 1200만원 정도까지의 학원들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준까지 넣어서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 과정과 그 영어 과정에 대한 시간입니다. 네, 영어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90%가 일반 과정, General English라고도 하죠. 일반 과정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인텐시브 코스, 일반 과정보다 하루에 1시간 반 수업이 더 많은 인텐시브 코스, 집중 과정이라고도 불리고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의 코스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시험반, IELTS 코스, 캠브리지 코스, 그리고 비즈니스 코스까지 대표적으로 5개 정도의 코스로 나뉩니다.
일반 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은 하루에 3시간입니다. 네, 보통 오전반일 경우에 아침 9시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서 10시 반까지가 1교시고요. 30분 중간에 휴식, 그리고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이렇게 총 3시간 수업이 일반 과정입니다. 집중 과정은 일반 수업이 끝나고 12시 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분 또 휴식이 주어져요. 집중 과정 같은 경우에. 그리고 1시부터 2시 반까지 하루에 1시간 반 더 수업을 받는 코스고요. 일반 과정과 집중 과정의 수업 형태는 달라요. 집중 과정 이 1시간 반 수업은 아예 컨버세이션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론 수업인 거죠. 1, 2교시가 교재를 바탕으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를 배웠다면은 3교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고 그 사이에서 좋은 표현들, 틀린 표현 이런 것들을 찝어주고 계속 스피킹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대형어학원에서는 스피킹 수업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수업을 고를 수가 있어요. 뭐 문법, 리스닝 반, 뭐 스피킹 반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는 학원들도 있지만 이건 극소수고요. 대부분은 스피킹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시험반인데요. 캠브리지나 IELTS 코스가 있어요. 시험반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작은 학원들보다 중규모나 대규모 학원을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작은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반이 상시로 개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어도 반이 없어서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반까지 생각을 하신다면은 중규모나 대형어 학원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더. 시험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적정 레벨 이상부터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비즈니스 코스입니다. 비즈니스 코스 또한 낮은 레벨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코스고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레벨이 되어야 수업을 들으실 수 있다는 점. 아무래도 비즈니스 용어가 일반 영어보다는 용어도 어렵고 이런 표현법도 조금 다르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직 중간에 혹은 일을 하시면서 영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비즈니스 코스를 선택을 하십니다. 물론 수업 비용은 시험반과 비즈니스 코스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이 하는 질문, 몰타의 어학원 기숙사 형태입니다. 몰타 어학원 기숙사 80% 정도는 쉐어형 기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아파트에 방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2인실, 2인실, 2인실 이렇게 방이 3개이기 때문에 총 6명이서 거실과 주방을 쉐어하면서 지내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거고요. 학원에 따라서 호텔을 메인 기숙사로 사용하는 학원들도 있고요. 또는 학원 건물 자체에 기숙사가 있는 곳들도 있어요. 이거는 학원마다 기숙사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쉐어형 플랫을 많이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숙소 형태에 따라서 또 장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쉐어형 플랫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딪히면서 살기 때문에 교류도 많고 파티도 더 많고 친구들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장점. 단점으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부딪히는 만큼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문화도 또 다르기 때문에 음식도 다르고 그런 거에서 오는 불편함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호텔형 숙소 같은 경우에는 노는 건 밖에서 놀고 잠은 숙소에서 자기 때문에 쉬는 공간만큼은 편하게 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플랫처럼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홈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물론 가서 겪어보기 전까진 잘 모르겠지만 내가 갔을 때 이런 부분이 나랑 더 맞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그래도 모르고 간 것보다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 영어 과정, 그리고 수업 시간, 그리고 기숙사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